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 내비게이션에서는 상담자의 이제 개입에 대해서 내담자가 부모가 이렇게 혼낼 때, 선생님이 혼낼 때 어떻게 상담자가 개입해야 되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청소년 내담자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혼내는 상황에서, 아니면 불안할 때,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부모나 선생님, 조금 힘이 있는 권위자가 혼낼 때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내담자가 권위자에 대해서 힘이 있는 자의 그런 혼이 난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럴 때, 소리를 지른다, 혹은 뭐 싸움을 한다, 이런 것들도 이 내담자에게는 불안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란 말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혼이 날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 내담자일 경우, 청소년일 경우, 이제 왜 이게 말이 안 나오는가에 대한 이 내담자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내담자의 마음이라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마음인데, 지금 이런 이제 휴지가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힘들어요. 지금 저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내담자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이 상황이 내담자의 마음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도 모든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혼내는 상황. 그럼 혼내는 상황은 갈등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상담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탐색이,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한테 그러느냐?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뭐 큰 누나한테, 작은 누나한테, 아니면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 내담자에게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이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본다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두려우니까. 근데 이제 다 보니까 이 내담자가 전부 다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딱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싸움을 하나 싸움을 안 하냐를 하는 걸 보면 돼요. 내가 화를 내고 표출하고 싸움을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다행인 거예요. 탐색을 할 때. 보니까 어쨌든 누나 중에 한 명하고는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때는 입 밖으로 말이 어떻게 됐어요? 나온 상황이 된 거죠. 입 밖으로 말이 나왔단 말은 그 대상이, 싸우고 있는 이 대상한테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 대상, 작은 누나들 어떤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특성 때문에. 봤을 때 내담자가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떠냐. 편안하고 여길 때,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여기지 않을 때, 혹은 공격해도 내가 이 공을 잡아서 던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겁이 안 난 거예요. 공을 내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싸우는 거. 상대가 나한테 공을 던질 때 내가 그 공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담사가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여기에 멈춰서 내담자가 생각하는 문제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철수가 보니까 다 자기의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입 밖으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작은 누나한테는
뭔가 싸우기도 하고 네가 원하는 것도 얘기도 하네. 그럼 작은 누나하고는 뭐 언제부터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담자 마음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모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는 이 내담자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야. 근데 이제 우선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 누구냐, 작은 누나와 싸우는 이야기. 근데 내담자가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상담에서 안 해. 왜 그럴까? 내가 누나하고 싸웠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를 이상하게 생길까 싶어서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나하고 싸운 이야기는.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한다? 그냥 맞추어주고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는 네가 왜 이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가에 대한 내담자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식을. 그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상담자가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한 면이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이었다.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싸우는데 싸우고 부모가 엄마가 이제 어떤 부모들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부모들이 많아요. 어떤 집은 엄마가, 어떤 집은 아빠가.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받는, 내담자가 받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직접 때리진 않았어도 부모의 싸움을 첫째는 목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폭력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PTSD예요. 폭력에 노출된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이 하나를 딱 맞아버려. 맞으면은 다리를 하나 동아리를 때리면은 아야 아파. 물론 때리면 안 되지 부모가. 근데 그냥 이놈의 새끼 하면서 탁 때려버리면은 그냥 맞은 것으로 끝내요. 근데 때리지를 않고 이 부모하고 누군가하고 싸우는 것들을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우리가 1시간만 2시간만 들어도 귀가 아프고 우리가 싸우는 소리 들으면 데시벨이 높아지면 힘들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게 하루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청소년의 이 시기까지 뭐 14년, 뭐 16년, 20년 이렇게 되었다면 내담자가 가지는 그 심리적인 외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상담사가 물으면서 되게 힘들었겠다. 그때 너는 어땠었니? 부모가 얘기할 때. 그럼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럼 그때도 너가 너 말을 못했겠네. 무서웠겠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더 커질까봐 네가 말을 못했을 것 같다. 혹은 내가 얘기를 하면 잘못해갖고 그러는데 엄마가 삐끗하면 나가는데 가출하는데 내가 얘기해서 엄마 기분이 상해서 더 나갈까 싶어서 오히려 말을 못했겠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모 싸움에 대해서 내가 가장 그래도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더 이상 싸움은 만들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내담자는 가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을 자꾸로 잠그고 어떤가요?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을 할 때 내담자가 이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마음을 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그래도 싸워본 경험은 없었을까? 싸우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싸움을 안 하고 말을 안 한 사람 같으면 너가 싸워본 경험, 너 목소리를 냈던 경험, 이걸 이제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내담자가 힘이 있는 이야기고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에서 말을 했던 자기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때는 가능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담자가 자기의 이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내가 입 밖으로 말을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서 말을 못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라도 말을 못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 내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너무나 자기 욕구가 큰 거예요. 어떤 욕구?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욕구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는 자기의 욕구를 자식들 앞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설사 싸우고 싶더라도 너 나와, 너 나와. 그래서 그냥 둘이서 레슬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치고받고를 한번 하든지 둘이서 공원에 가서 너 나와 한번 욕을 하든지 하고 둘이서 해결하고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에 대한 욕구의 감정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대부분의 부모들 같은 게 어떤가요?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도 못해서 그 욕구 조절이 안 돼서 막 자식이 있든 없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담자 같은 경우에 그런 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담사한테 얘기 꺼내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그랬겠다. 계속 내담자 편에서 그 감정을 타당화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도 돼. 뭐 대상관계 이론으로 해도 되지만, 뭐 인간 중심으로 해도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가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하면은 부모가 더 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본인의 그 잘못된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도록 상담해서 상담자가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개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